예, 먼저 이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미래통합당이 보수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지, 얼마나 다 갈아엎을지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런데 파격적인 시도일까요? 오늘 진중권 전 교수가 통합당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통합당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냥 통합당에는 그냥 뇌가 없어요. 당대표가 누구냐? 황교안 시장이에요. 탄핵 총리거든요. 패전투수였어요. 처음으로 한번 미래통합당을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평가합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 당이 거듭나가지고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해주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좋지 않나 바람직하게 보고 있어요. 어떤 독소를 던졌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최진봉 교수님. 일단 그 내용을 떠나서 시도 자체는 파격적이었고 괜찮은 점수를 줄만하다, 동의하십니까? 뭐 시도 자체는 잘한 거죠. 근데 뭐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국 사태 이후에는 거의 이제 보수적 성향의 지지로 돌아선 것처럼 다 인식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하도록 하고 들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은 뭐 까놓고 말해 통합당 뇌가 없다는데, 이게 다른 말로 그냥 브레인이 없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진중권 전 교수 표현 그대로 쓰면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변화와 개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았고, 그래서 뭐 이건 진중 교수 말인데요. 웬만하면 통합당 찍으랬는데 웬만치 않더라, 이 말은 변화와 개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뭐 진중권 전 교수 스타일이니까 저거 필요하다고 봐요. 저렇게 얘기해야 되고, 저걸 들어서 정말 브레인이 만들어지고 그 브레인을 통해서 개혁과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진 전 교수의 분석처럼 왜 웬만치가 않았던지 목소리 이제부터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근데 문제가 되는 의원들 있잖아요. 민경호 의원이라든지 자르라 그랬잖아요. 계속 사고 칩니다. 말자르면. 이 사람들 살려내는 걸 딱 보고, 와, 이건 저 당은 정말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정부와 사회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의원들이 이걸 좀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글쎄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진 전 교수의 주장은 극우 이제 미래통합당 밑바닥에 있는 극우 지지자들부터 잘라내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이들한테 6.25 이야기하면 6.25가 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들 이제 어떤 면에서 기억의 상황이 자체 보면 최신의 어떤 것들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6.25를 학교 다니면서 배웠고 하기 때문에 6.25라 하면 그 참상을 알지만, 지금 20, 30대들한테 6.25 이야기를 하면 뭔 얘기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 뭐 산업화, 민주화 이런 이야기만 해서는 사실은 젊은 층들한테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떤 사고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전략을 가져가고 고민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번에 통합당이 보면, 보수가 보면 전적으로 또 아시겠지만 이번에 집회할 때 보면 저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나오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젊은이들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 걸로 비춰지다 보니 어떤 면에서 보수가 어떤 민심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즉 20, 30대, 40대들한테 전혀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공천과 전략에서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진단을 했으니까 처방도 좀 받아야 되겠죠? 진중권 전 교수는 지금 여권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를 이렇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쪽은 태극기 뭐 이런 걸 말해서. 그러니까 그 중도층이 딱 본다 하더라도, 와, 저쪽은 정말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들이 있고, 특히 조국 사회 사태를 통하면서 저들의 위선과 저들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봤거든요. 저들이 어떻게 정의를 파괴하고 공정을 파괴하는지,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보니까 그래도 너희들한테는 권력을 주기가 뭐하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방을 내릴 게 구자욱처죠. 네. 제가 뭐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민주당을 이렇게 만들라고 했거든요. 어떤 미래통합당의 전략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저 표현을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좀 선진적인 당이 되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정책을 비판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건 말고 그것 말고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라는 이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수권 정당의 모습을 능력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 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제언이 이제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진주원 전 교수가 야당 노릇을 통합당이 아닌 지금까지 꽤 올해 상반기 내가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 그의 목소리 들어볼 게 있습니다. 통합당에서 개혁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외부에서 이사를 데려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토론회에 참석하시면서 교수님도 열망이 오신 것 같습니다. 대화를 들은다고요? 상상이 되나 그게? 상상이 되나요? 글쎄, 저는 이렇게 좋게 안 봅니다. 부정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을 위해 가지고 각자 인터넷에서 써주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적 가치를 해치는 행위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제 판단도 그것뿐이고요. 그 마지막에 이현정 의원님, 그 네. 취재진이 이제 따로 가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문재인 마케팅 논란에 대해서는 꽤 애둘러서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어떤 그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고 피고인 신분이 이제 당대표와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저는 아마 진중권 전 교수의 문제의식을 그런 걸 봅니다. 우리가 새가 양날개에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한쪽 날개가 너무 커버리면 잘 날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회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가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균형적인 날개가 없다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진중권 교수의 문제 제기는 결국 지금 진보, 즉 민주당을 진보세를 대표하는 민주당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보수로 대표되는 지금 통합당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즉 각자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진보이면서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 통합당은 정말 신뢰할 수 없고 정말 구시대에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두 세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리를 찾아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건 문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본인이 뭐 통합당 가능이 많이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지금 진중권 교수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는 진보답고 보수는 보수다워야 된다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나아진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이죠. 오늘 국회에서는 진중권 전 교수의 이 보수 초청 토론 말고도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어떤 화면이 연출됐는지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을 깜빡 잊을 뻔했는데요. 기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고용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시행 시기를 좀 더 당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부분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좀 찾아달라는 행정활성화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도 꼭 이번 5월 국회에서 좀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저는 축하하고 오신 줄 알았는데 조문도 많으시네요. 글쎄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는 네. 뭐 축하하라는 줄 알았는데 주문이 좀 많다. 바늘 허리에 실을 꿰었을 수 없는 거라고 애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빨리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 시행됐으면 하는 몇 가지 법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예. 뭐 고용보험법이라든지 빅데이터 활성화법, 이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뭐 저것이 이제 덕담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좀 주문이자 좀 요청인 거고요. 그만큼 청와대가 현재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입법을 좀 야당이 좀 해달라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그런 요청과 상관없이 야당의 원내대표는 카운터파트가 여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야 협상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애둘려서 이 청와대 요청을 좀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축하 자리에서는 참 좀 이례적으로 좀 빠른 주문을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어서요. 그런데 최준봉 교수님, 네. 오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만나고 또
그전에는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도 만났는데 네.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성과를 강조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좀 다소 좀 급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급한다기보다는 제가 대통령이 그걸 이제 강조를 하셨잖아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특히 고용보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일자리 없으면 프리랜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먹는 문제가,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풀자고 했고요. 뭐 정부석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국회와의 좋은 소통하고 청와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와 협조를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 당연히 그 여당은 당청 관계를 잘 확립해서 청와대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 의지를 좀 더 강하게 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축하난과 함께 건네진 여러 가지 대통령의 주문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쉼없이 한번 달려와 봤는데요.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만나볼까요? 이건 축하가 아니라 압박 아닌가. 야당이 협조해 여당 밀어붙이기 전에 글쎄요. 압박이다라는 분석도 하십니다. 진중권 교수 좀 더 세게 때려줬어야지. 설마 통합당이 그 정도 갖고 정신을 차리겠냐. 예. 왜 진중권 전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파락 사라진 게 사기업이라면 기부금 논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부장 잘리거나 담당자 배임 조사 받는다. 정의연 관련 말씀하시고요. 예. 마지막 볼까요? 진실 밝히는데 친일 반일은 또 왜 뭐냐. 친일 프레임 짜지 말고 그냥 회계나 공개해라.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뉴스탑10이 선정한 10가지 손 말고 인터넷상에서 어떤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배우 이현희 씨가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는데 6월에 신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안타까운 소식은 배우 박지훈 씨, 젊은 나이의 박지훈 씨가 지금 위암 투병 끝에 그렇게 숨을 거뒀다는 소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요. 실시간 검색어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WHO 말고 WTO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